수능 특강 화작 통합 9강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 지문은 대화 장면이 실려 있고요. 나 지문은 가의 대화를 바탕으로 쓴 글, 초고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 지문 볼게요. 학생 3명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학생들은 심리학 동아리의 친구들입니다. 심리학 동아리.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 다음 달 교지에 실을 소비자 심리학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맡게 되었잖아. 학교 어떤 책 있죠. 그 책 속에 글을 싣기로 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소비자 심리학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대요. 지난 회의에서 광고에 적용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써보자 라고 주제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정해졌어요. 주제는 광고에 나타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사로 다루자 라고 정했답니다. 주제로 기사 쓰기로 했던 거, 회의를 통해서 정했던 거 기억하지? 라고 첫 번째 학생이 나머지 두 친구에게 지난 회의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정했던 거 기억하지? 라고 환기, 떠올리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지난 회의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주제가 이거였어. 오늘은 그 주제에 맞게 각자 자료를 찾아오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 라고 해서 같이 우리 의견 나누는 거야. 라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면서 많은 광고가 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광고를 기획하고 이미 그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 라고 어떤 감정적인 반응, 느낀 점, 소감과 관련된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가 이미 많은 광고에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 놀랐어. 그래서 자료조사 과정에서 느낀 점, 소감을 우리 두 번째 학생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가 소비자 행동과 광고 맥락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원리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야.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이번 특집 기사의 주제로 의미가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 적절하게 주제를 잘 정했다고 생각해. 동아리에서 정한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제였다, 의미 있는 주제였다 라고 우리 동아리 친구들끼리 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러면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에 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학생이 우리 대화의 방향을 좀 진행하는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 나눠보자. 기사에 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기사를 읽을 학생들은 우리 예상 독자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사를 읽을 우리 학교 학생들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 잘 모를 수 있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선은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그래서 반드시 제시해 주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의 개념에 대해서 꼭 서술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부터 뜻풀이 정의부터 내려주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렇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동의합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설명,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첫 번째 학생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전적 조건화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자극을 하나는 무조건 자극이고 또 하나는 중성 자극인데 이 두 자극을 서로 연합을 시켜서 연결해서 학습된 반응을 하도록 유발하는 과정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설명을 하자.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거든. 요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 정의.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앞서서 소비자 심리학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의 개념부터 좀 짚고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순서, 내용 제시의 순서를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 또 일반적인 학습의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학습과 또 소비자 심리학 광고에서 얘기하는 학습의 개념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두 번째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 라고 동의했습니다. 소비자 심리학 관점에서의 학습이란 일반적인 학습이라고 하면 수학 학습하다, 공부 열심히, 또 국어 학습하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공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소비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학습이라는 것은 특정 제품,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또는 회사 브랜드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이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고에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자. 일반적인 학습은 수학 공부, 국어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자 심리학에서의 학습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익히는 과정,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다 라는 그 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내용이 이어지도록 전개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자 학습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고전적 조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되는 두 자극,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이니까 각각의 개념을 먼저 알려줘야 이것이 연합된 게 고전적 조건화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개념어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도록 하자.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자극은 유기체, 어떤 생명 가진 것 또는 반응할 수 있는 유기체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고 중성 자극은 그 자체로는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임을 제시하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음식을 보면 침을 얘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침을 흘려야지 라고 뭔가 마음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침을 흘리고 되게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지. 요런 게 음식이 무조건 자극, 이런 선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요것을 하게 하는 자극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이 침 흘리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무조건적이다. 무조건 자극. 무조건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종소리를 이 무조건 자극과 계속 연결해서 음식 주기 전에 종소리 땡 울리고 음식 주고 이렇게 하면 이 강아지가 학습이 되어가지고 조건화가 되어서 종소리를 들려주면 음식을 떠올리면서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도 침을 흘리는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된다, 조건화가 된다. 근데 이 과정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야 된대요. 종소리 플러스 음식의 요 연합을 횟수를 여러 번 반복을 해주어야 우리 강아지가 요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는 반응으로 조건화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무조건 반응이 나타났지만 이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계속 연합된 채로 계속 이런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무조건 자극이 빠져도 중성 자극의 제시만으로도 무조건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이 조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면 중성 자극만 제시를 해도 무조건 자극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 이루어진 연합학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이 개념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생소한 개념이어서 단순히 개념만을 이게 무조건 자극이야, 이게 무조건 반응이야, 중성 자극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구체적인 상황,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의견을 제시했네.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 학생들이 처음 만약에 이 글로 처음 이 개념을 접하게 된다면 어렵게 느낄 것 같아. 그럼 개념을 설명하되 광고에 적용된 사례를 끌고 와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귀여운 동물, 멋있고 아름다운 인기 연예인, 요거는 무조건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선천적으로 뭔가 의식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자극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무조건 자극의 사례,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무조건 자극을 제품, 브랜드, 화장품 회사라든지 어떤 제품, 브랜드 등의 중성 자극, 이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과 결합을 시켜서 연합을 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게 되면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무조건 자극이 빠지고 중성 자극만 제시가 되어도 이 소비자에게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났던 반응인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이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무조건 자극, 또 중성 자극, 무조건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독자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 있지, 긍정적인 반응, 귀여운 동물, 아름다운 인기 연예인, 요 부분은 구체적인 광고에 적용된 사례가 제시가 된 게 맞겠죠. 글 속에서도 요 내용이 나오면은 광고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을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설명이겠다. 그쵸? 요게 나와 있다 라는 걸 근거로 해서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소비자에게 고전적 조건화를 통한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광고 횟수, 그 반복 횟수가 구체적으로 몇 번 정도인지 혹시 알고 있어? 몇 번 반복해야 고전적 조건화의 그 원리에 의해서 학습이 될까? 또 조건화가 형성이 될까? 필요한 적절한 광고 횟수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사람이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꼼꼼한 두 번째 학생이 그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1번 또는 12번 정도 적어도 반복 연합, 중성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연합이 된 채로 무조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 과정이 반복되어야 학습이 된다. 조건화가 된다. 그리고 그 반복의 효과는 방해하는 요소, 경쟁 광고의 횟수가 또 많아질수록 이 조건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학습 대상의 그 어떤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건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방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 더 많은 횟수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가 조절이 될 수 있다. 더 많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항상 11번, 12번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이러한 방해 요소가 작용을 한다면 횟수가 더 늘어나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 하지만 광고 횟수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실증을 느낄 수 있거든. 계속 그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또 저 광고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광고 횟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관련 한자 성어로 과유불급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적절한 것이 좋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조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적당한 반복 횟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너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고전적 조건화를 통한 학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쟁 광고의 횟수를 고려해서 적절한 반복 횟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 지나친 반복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 횟수의 조절이 필요해. 조건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그 반복 횟수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찾은 자료에는 유명 연예인이 여러 광고에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조건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라고 하더라고. 무조건 자극이 여러 개의 중성 자극과 겹쳐서 동시에 과잉 연합이 되게 되면 그중 어떤 자극도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성 자극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 고전적 조건화가 이루어질 때, 조건화 형성을 할 때 이 광고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반복 횟수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좋지 못하다. 실증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중성 자극의 요소인 아니야. 무조건 자극. 연예인이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중성 자극, 학습시키려고 하는 내용 브랜드나 또는 제품과 너무 과다하게 연합을 여러 가지 연예인은 한 명인데 A, B, C 브랜드나 제품과 연합을 시키려고 하면 조건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나 제품만을 보여주고 이 연예인에게 느끼던 감정이 떠올라야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자극,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어떤 무조건 자극의 요소가 너무 많은 중성 자극의 요소와 겹쳐서 연합이 되려고 하면 중첩을 시키게 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성공하지 못한다. 조건하에. 정리를 해보면 고전적 조건화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광고 횟수가 적절해야 하고 하나의 무조건 자극에 여러 개의 중성 자극을 연합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다가 이런 내용도 알게 되었는데 고전적 조건화가 소비자 행동과 관련되는 자극의 일반화라는 특성을 통해서 마케팅 또는 광고 전략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새로운 이론적 특성, 또 어떤 개념을 알게 되었다. 자극의 일반화라는 것도 내가 알게 되었어. 그 개념 나도 조사하면서 봤는데 자극의 일반화라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의 연합을 통해서 무조건 반응을 통한 그 학습 여러 번의 반복 횟수를 통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이 다 이제 조건화가 이루어진 후 학습이 잘 이루어진 후에 본래의 중성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광고 전략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거 얘기하는 거 맞지? 자극의 일반화의 개념. 이걸 광고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극의 일반화를 이용을 해서 자사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기존 유명한 브랜드가 애써 형성해 놓은 그런 조건화 학습의 어떤 효과를 슬쩍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모방 제품을 내놓아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유명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가졌던 그 긍정적인 감정, 반응, 무조건 자극을 자신들이 내놓은 새로운 제품에도 같은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제 기대하는 것,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자극의 일반화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모방 제품의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와 혼동하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알고 보면 다른 제품인데 느끼게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이러한 전략 역시도 자극의 일반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우와, 되게 다들 열심히 조사해서 준비했구나. 대화를 나누면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학습된 결과일 수 있겠다라는 걸 떠올렸어. 알게 됐어. 해서 우리 첫 번째 학생의 소감. 알고 보니 조건화를 당한 거였구나. 학습을 의도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속 약간 길들인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 라고 느낀 점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를 볼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인지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속 끊임없이 뭔가 그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을 연합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이 회사의 기업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숨어 있는 의도가 뭘지에 대해서 한 번쯤 짐작하고 떠올려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글을 직접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찾은 자료들, 이 대화에서 나누었던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주면 어떨까? 공유를 부탁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내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그러면 글을 쓴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가지문의 내용이 마무리되었고요. 자, 나지문 갑니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직접 썼습니다. 여러분은 학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서 일반적인 개념 학습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대화 내용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독자에게 일반적인 개념인 학습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일반적인 학습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면 공부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다라고 떠올릴 만큼 학습이라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익히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개념 우리가 시험 준비하고 이런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의 개념을 제시를 해주고 그렇지만
소비자 심리학 영역에서 얘기하는 학습이란 지각이나 기억을 통해서 특정 제품,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학에서의 학습의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익히고 배우지 않아도 무언가 전략에 의해서, 장치들에 의해서 서서히 학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러한 지식은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할 때, 무언가 물건을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대해서 근거로 삼는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기업들에서 소비자 심리학에 근거해 전략적으로 계속 보낸 메시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또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로서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작용을 하게 되는 정보들이고, 특히 학습에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를 통해서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들을 알게 된다.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전하네요.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고전적 조건화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자극,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이 연합이 되어서 학습된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한 그 반응, 긍정적인 반응. 즉,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과 그 자체로는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 자극을 연합을 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한 후에 중성 자극, 연합,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중성 자극만 제시를 해도 무조건 자극이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원래는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긍정적인 반응, 무조건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무조건 자극과 중성 자극을 결합을 시켜서, 연합을 시켜서 반복해서 이 노출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조건화, 학습이 되어 무조건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나타났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을 조건화라고 하네요. 고전적 조건화라고 한다. 근데 개념만 설명하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건 어떨까? 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자극인 귀여운 동물 인기 연예인, 무조건 자극의 사례, 중성 자극인 제품 브랜드, 중성 자극의 사례, 예시, 연합해서 반복적으로 반복 횟수가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중성 자극만 제시해도 이게 빠져도 이것에 의해서 나타났던 반응이 자동화되어 나타나는 그 과정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일어났던 반응, 긍정적인 감정 반응이겠죠. 이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고 그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광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기 연예인이 무조건 자극이 광고에서 특정 브랜드 중성 자극을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게 된 소비자는 무조건 자극이 빠지더라도 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아주 좋아진 상태여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 무조건 자극을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전적 조건하의 형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 연합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횟수, 충분히 학습될 만큼 조건화가 이루어질 만큼의 반복 횟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중성 자극에 대해서 조건화된 반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11번에서 12번 정도의 반복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치, 횟수가 제시되었네요. 11번에서 12번 정도 반복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 광고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방해 요소죠.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11번, 12번 이게 없는 상태였다면 적절한 횟수였지만 만약에 이 부정적인 방해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반복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반복 횟수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반복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의 현실에서는 경쟁 업체, 브랜드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복 연합 횟수의 조절이 필요하구나. 너무 많이 제시가 돼도 실증을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은 빠진 상태네요. 지나치게 많아도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과유불급 실증 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건 제시가 되지 않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증 낼 수 있다. 너무 많아도 문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오네요. 그죠? 대화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구나. 대화에서는 그 내용도 찾은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 나눴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글 쓸 때는 그 내용을 뺐네요. 그죠? 선택을 안 했어. 정보를. 둘째. 하나의 무조건 자극이 여러 개의 중성 자극에 지나치게 동시에 과잉 연합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조건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고전적 조건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과잉 연합되면 안 된다. 그중 어떠한 자극과도 고전적 조건화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연합되는 것 안 좋다, 피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호감 연예인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는 그러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중성 자극 A 화장품에도 출연하고 광고에 B 고기 광고에도 출연을 해서 둘을 계속 연합해서 조건화를 형성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형성되려다가도 아주 우아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B 광고에서 고기를 와구와구 막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깨지나 봐요. 이게 조건화가 잘 안 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그게 이미지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화에 실패하게 된다. 예시네요. 구체적인 예시. 여러 브랜드 광고에 겹치기 출연을 해서 이 제품, 저 제품과 동시에 연합을 하게 되면 과잉 연합을 시키려고 하면 소비자는 그중 어떠한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건화가 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반응, 무조건 반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고전적 조건화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되는 자극의 일반화, 우리 추가적인 개념이 있었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개념도 알게 됐어 라고 해가지고 자극의 일반화 개념이 그 후반부에 제시가 됐었는데요. 마케팅 전략 관련해서 소개가 될 것 같아. 이 자극의 일반화라는 특성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과 광고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극의 일반화란 조건화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는 중성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학습된 반응이 유사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하나의 그 대상에 대해서 중성 자극에 대해서 열심히 조건화를 시켜두면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중성 자극이 주어졌을 때도 아주 예민하게 우리 그 어떤 조건화의 대상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비슷하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의 일반화, 조건화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는 중성자극 A 브랜드에 그 조건화를 시켜뒀더니 B 브랜드 제품인데 비슷한 제품인데 알고 보면 같은 제품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예민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 A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봐.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학습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극의 일반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는 브랜드 확장 전략 또는 모방 제품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극의 일반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브랜드 확장 전략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 간의 연합을 이용을 해서 같은 자신들의 회사 브랜드의 제품인데 신제품에도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감정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파급시키는 확장시키는 그러한 방법 전략이 있대요. 기존의 브랜드명은 회사 이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방 제품 전략인데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의 제품과 발음이나 또는 디자인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모방 제품을 선두 브랜드의 제품과 혼동하게 해서 반응하게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학습을 해서 결국 이 회사가 의도한 대로, 기업이 의도한 대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알고 보니 이러한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에 주목을 한다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신들의 기업의 브랜드를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게 하고 또한 이것을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광고, 소비자 심리학과 관련된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 개념에 대해서 먼저 대화 나누고 그와 관련된 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